민주당 얘기해봤으니까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 뭐 입이 귀에 걸렸을까요? 지방선거 승리 성적표를 안고 찾아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계속 나고자고 일했던 사람들이 저희 당에도 많이 참여하고 또 젊으신 분이 당 대표가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탄핵 이번에 광주 시민들께서 또 다시 한번 저희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신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선거 직후에 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광주에서 책임을 갖고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제 만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광주광역시를 찾아갔네요. 그러게요. TK 지역을 찾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광주를 찾아간 것은 어허, 이례적이죠. 네. 물론 대선 직후에도 찾았었습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사실 다 아시다시피 광주를 포함한 호남은 보수정당 불모지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허.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에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을 찾아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건데요. 인사에는 광주시장에 출마한 주기환 후보와 광주시의회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용림 당선자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요. 횡단보도 앞에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라고 굉장히 크게 접힌 팻말을 머리 위로 쳐들고 저렇게 높이 들고 허리를 숙여서 연신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영상 보신 것처럼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신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광주를 바로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신뢰가 커진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이 대표가 소감을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호남이 우리 당의 불모지가 아니라 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할 경작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해묵은 지역 감정의 어떤 강을 건너서 호남에서 이제 보수의 꿈이 새롭게 뭔가 더 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 그림 잠깐 볼게요. 여기 이 사진에서 주목되는 게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지금 원으로 표시된 얼굴 보이시죠? 김용림 광주시의원 당선자인데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당의 출신의 광주시의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호남에서 비례대표 시도의원 7명을 배출했답니다. 격세지감이에요.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들떠 있습니다. 상기도 있어요. 그리고 앞장 보여주세요. 앞장 보여주시면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낙선은 했습니다만 앞서 우리 허주원 변호사 말씀처럼 15.9% 역대 최고랍니다. 전북도지사 조배수 후보 낙선했습니다만 17.88%. 맨 아래 이정현 후보 낙선했습니다만 18.81%. 물론 이번에 광주 전국 최저치 투표율을 기록해서 37.7%인가요? 호되게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어요. 백성원 변호사에게 먼저 좀 여쭙고 갈게요. 이게 앞서 5월 어머니회 한 분도 그 얘기했지만 이게 쇼라고 사실 처음엔 정치권에서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주 오니까 이 젊은 당대표라 그런지 말과 행동이 일치되네. 막 그런 말도 하셨어요. 일단은 효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최근 행보 중에 최고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당선됐으니까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호남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준 건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저 정도 지지율을 올려본 적이 없죠. 그동안에. 그리고 저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좀 유의미한 득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5.18 기념식에 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또 모두 입각한 분들 다 포함해서 또 한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단순히 한 선거에서 쇼잉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네.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실 마음을 좀 여시는 것 같아요. 호남 분들도 마음을 여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지금 소위 말해서 광역단체장은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저는 여럿 배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호남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혹시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간 게 감사 인사 간 게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었답니다. 대선 끝나고도 갔다고 하는데 그 모습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저희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리 광주 시민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셔서 저희가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광주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역대 최고의 이런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일단 자 공을 들여왔다고는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아,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결과가 뭐 진짜 좀 구석구석 나타났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예, 결과가 방금 이제 쭉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일단 광주광역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그러니까 광주시 시의원이 보수정당 이 시의원을 배출을 한 거죠. 그게 27년 만의 사건인데 네. 지방자치선거에서 1995년에 제1회 지방선거 때 보수정당이 그때 비례 시의원을 한 명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27년 동안 내지 못하다가 아하. 요번에 진짜 3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광주시의원을 보수정당이 낸 것이고 그리고 광주시장 후보도 주기환 후보가 15.90%를 득표했는데 비록 낙선했지만 이 15.90%라는 득표율 자체가 역대 보수정당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북, 전남 그 도지사 후보도 조배숙 후보 17.88%, 이정현 후보 18.81% 이게 다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지역 투표가 우리나라 개발 성장기 때 비롯돼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굉장히 크게 이제 어떤 지역 감정이 크게 나타났던 거였는데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감정이 완화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에 뭐 님을 위한 그 행진곡을 부른다거나 네. 이렇게 성의를 보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조금 있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겹치면서 과거 같은 큰 강력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가 조금 약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자, 승패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속적인 구애에 광주와 호남이 지금 반응을 보였어요. 혹시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회초리를 드신 거죠. 국민의힘을 이렇게 좀 지지해 주시면서. 그래서 저희는 참 뼈아픈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처음에 뭐 저희들 아까 뭐 쇼니 뭐 자기 정치 하니 했었어도 저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또 나중에 또 진심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그 15%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받은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또 힘이라고도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는 저희가 지방 선거를 치르면서 또 여러 가지 내홍들도 또 안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나 이렇게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집안 싸움을 또 굉장히 싫어하세요. 민주당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많이 못했던 부분도 이제 일부 가져갔던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에 이어서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끈 2연승 쾌거를 달성한 이준석 대표. 혹시 그러면 남아있는 목표, 내년 당대표 임기가 끝납니다만 혹시 차기 당권의 재도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당연히 도전할 생각 하세요? 그거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게요. 우리 당에서 제가 추구하는 개혁 노선을 그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그 개혁 노선을 서는 분들을 응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상계동 당선된 게 목적이거든요. 예. 제가 당대표 임기 끝나면은 1년쯤 뒤에 상계동 선거인데 총선. 야 이분이 지도부 되면 진짜 내가 상계동에서도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면은 예. 그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그러면... 나가든지 누구에게 지지선언 하든지 제가 선대위원장을 해주든지 제가 개입할 텐데요. 정말 저랑 정책적 방향성이나 개혁적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들이 나오면은 그분들 밀어야죠.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당권 욕심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어요? 일단은 없다. 나랑 일단은? 노선이 같은 분이 다음 당대표가 된다면 그분 지지하면 된다. 근데 이준석 대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이거든요. 일단은 자기는 안 나갈 생각인데 다른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상계동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직접 나가든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 염두에 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분이 되면 안 된다는 인물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분이 당대표로 나온다면 내가 또 나갈 수밖에 없지 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당대표 더 안 나갑니다까지는 아니고 일단 내가 나랑 비슷한 분이 나오면 그분 밀고 아니면 나갈 수도 있어. 아직 여지를 많이 둔 거죠.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절묘하게도 다음 분 얘기가 안철수 의원 얘기예요. 하민경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이 어제 성남 분당갑 당선 인사를 하는 도중에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안철수 의원 이제 의원이 되셨죠. 이제 어제 오후에 당선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현기증으로 이제 실신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아이고.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제 이제 유세 차량을 이동해서 감사 인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동승한 주변인들이 부축을 했고요.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남은 일정을 다 취소하고 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어제 이제 당선 감사 인사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여러 역할을 이제 수행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대선을 이제 대선 후보로서 대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제 같이 합당을 한 그런 대표였고 그다음에 또 연이은 이제 정부의 그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역할을 또 했고 갑자기 이제 또 경기 분당 이제 거기에 분당갑. 분당갑에 나가셔서 이제 출마를 하시고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 곳곳으로 한 50군데를 다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만났을 때 계속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정을 정말 한꺼번에 이제 소화를 하셨는데 아마 어제 당선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좀 안도감과 이렇게 좀 긴장감이 다 풀어져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력이 다 고갈되고 바닥날 거 아니에요. 13일간의 열전을 한 130일처럼 진짜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상황. 근데 지금 건강엔 괜찮습니까, 오주원 변호사님?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의원이 자기 SNS에 직접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현기증이 있었던 거래요. 그런데 실신했다는 기사가 떠서 본인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이 좀 쉬어라 이렇게 권했대요. 당연히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퇴원을 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안철수 의원 정말 너무너무 그동안 긴 레이스를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뭐 지방선거에서도 지원 유세까지 수도권 지원 유세까지 나가고 거기다가 더해서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선거 치르면서 대선이랑 이렇게 치르면서 배우자 김미경 씨 코로나 확진됐었죠. 선거 유세버스에서 운동원들 사망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다사다난했네요, 진짜. 정말 심신이 지쳤을 겁니다. 본인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심신피로가 누적된 것 같은데 휴식을 잘 취한 뒤에 주어진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 합쳐서 이번에 원내 입성하면서 국회의원 3선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앞으로의 목표 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안철수 의원은 좀 항상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적어놓으셨나 했는데 뭡니까? 인수위원장 했을 때도 다음에 혹시 재보궐 아니면 지방선거 나가실 거냐? 지금은 생각할 여력이 없다. 이번에도 역시 또 지금 바쁘기 때문에 다른 네. 거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네. 당연히 다음 수는 당권 도전이죠. 그러니. 이제 네. 안철수 의원에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기도지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은혜 후보까지 당선이 됐다면 또 사실 굉장히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아마 당내 입지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준석 대표가 내년에 과연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나가면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둘 사이 안경을 푸는 것도 문제고 아직은 어쨌건 국민의힘 내 본인의 세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과정에서 본인이 의원이 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또 소위 안철수 의원이 좀 포섭을 해서 본인의 당권 도전을 지지해 줄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게 어찌 보면 안철수 의원의 다음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은혜 후보 얘기 나온 김에요. 진짜 아깝게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석패, 안타깝게 졌잖아요. 그런데 낙선이 시사하는 바가 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고 신뢰가 깊은지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김은혜 후보가 윤핵관 그러는데 그 윤핵관 중에 최고 핵심 윤핵관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세게 치던데 한번 수원 시민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 중에 최고 윤핵관 김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목이 터져라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윤핵관 중에 찐 윤핵관 김은혜입니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하민경 변호사님. 저는 이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데 이제 김은혜 후보가 왜 졌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은혜 후보가 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그 경기도 지사에서 당선된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민들로부터 그래도 그 인물로서 사실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그 경기도에서 이제 협치를 이루겠다라고 이제 김동연 후보가 계속 얘기를 했고 정치 교체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이 됐고 반면에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 싸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고 경기도 의회는 진짜 신기하게도 국민의힘 의원이 78명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 78명 이렇게 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가 사실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김동연 후보로서 이제 정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김동연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룡으로 갑자기 이렇게 부상이 됐고 나중에 이제 혹시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장 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뭐 성남 FC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기도지사로서 어떻게 이제 뭐 수사에 협조를 할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동연 후보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잘못된 것은 이제 이제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고 이제 뭐 처분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밝히면서 아마 이제 어떻게 협치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임세은 대변인님, 물론 다른 당의 후보였습니다만 김은혜 후보를 지원 유세하면서 조금 전에 뭐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윤핵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혹시 그게 여기에 반영된 거 이번 민심에? 네,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께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뭐 그리고 지금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들어서서 이제 허니문 기간이긴 하지만 대통령 그 초기 대통령 지지율 치고는 굉장히 낮거든요. 뭐 지난 되돌아보시면은 뭐 70% 보통 80%까지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이 있는데 윤 대통령 50%로 가장 최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그 대통령을 너무 강조하는 게 그렇게 그닥 도움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이 김은혜 후보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인물적으로 더 단연 앞섰기 때문이고 또 이 경기도지사가 직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 기간 동안 경기도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이 이 효용감도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컸지만 이 윤핵관 발언도 들리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른바 저희 그 또 윤핵관이 이른바 뭐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 원팀으로 해라, 원팀으로 잘 이끌어가라라고 했었죠. 근데 총리가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뭐 윤기원 그러니까 IBK 그 전에 이제 행장을 지목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절대 안 된다고.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번 자진 사퇴의 모습으로 이제 나갔잖아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국민들은 또 오만함을 또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핵관 강조가 저는 매우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러면 김은혜 후보 사실 이번에 경기도지사 하려고 성남 분당과 배지도 던지고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야인으로 쭉 지내는 거예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미선 대변인이 얘기했던 윤핵관을 강조한 게 패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떠나서 지금 집권 초기에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지방행정과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 대선 때 경기도에서 난 차이가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45.62%,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50.94%, 그러니까 5% 가까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에서 이겼어요. 이번 결과 볼까요? 이번에 0.15% 차이입니다. 결과가 좁혀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거 캠페인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제 김은혜 의원은 초선 의원이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도정이나 뭔가 행정을 해본 경험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저렇게 미세하게 갈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은혜 이제 의원은 이제 야인이 됐죠. 이제 후보는 야인이 됐죠. 이제 아마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각으로 들어갈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볼게요.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 하나 딱 짚어볼게요. 이준석 대표 앞서 얘기 나온 김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에 어디로 나갔답니다. 어디로 갔냐? 우크라이나로 간답니다. 우크라이나로 간대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상당히 지금 혼돈스러운, 러시아의 침공으로 혼돈스러운 지경인데 그곳에 간대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좀 과한 거예요? 어떤 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뭐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을 주지 않았다 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만 너무 자신의 정치, 자기 정치를 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는 되는데 여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위상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나라 밖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미도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뭐 가까워질 필요는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있는데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업도 하고 있고 러시아가 또 에너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고 네.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성도 있는데 너무 한쪽만 편을 들어버리면 나중에 혹시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안 좋은 일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갔는지
거기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네. 우려가 되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즉흥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거 아니고요.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우크라이나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래서 뭐 강용석 후보가 출국 금지 신청까지 한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기억해 보시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설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모습 기억하시나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지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저렇게 힘들게 러시아와 대항해서 평화를 싸우고 있는 대통령 연설에 아무 관심 없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몇 명만 앉아 있고 졸고 있고 이런 모습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무슨 비약적으로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면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세계적으로 좀 중화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이번에 출국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외교부와 그 현지 우리 공관과 다 협력을 통해서 일정도 짜고, 우리 외교부 인사들이 동행합니다, 저랑. 전부 다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공격한다고 무슨 쟁 대표가 왜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참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답답한가 봐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이왕 가는 거 소기의 성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